선관위 전산 조작이 포착이 되었다. 지금 검경 합수본이 선관위를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뭐 투표율 허위 입력이라고 하는데 아니요, 전산 조작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아침 신문이 지금 도배가 되고 있죠. 전산 조작이 포착이 되었다. 모든 언론들이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경 합수본이 선관위를 수사하려고 조사를 할 때에 여러 가지 파트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노태학기의 뭐 외유성 해외 출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뭐 입시 비리 그다음에 투표용지 부족에 대해서 직무유기 등등 나눠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합수본이 오늘 선관위를 압수수색을 할 때 도대체 무슨 근거로 하는가라고 많은 분들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압수수색 영장을 보니까 투표자 수 전산 조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다. 딱 걸린 거예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관위 직원들의 전산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김태훈 3차관 검사, 저 사람도 우리가 믿을 사람은 아닙니다. 어쨌든 지금 나온 팩트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선관위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서 내부 서버 등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일단은 이것들도 포착한 뭔가 왕관이가 있기 때문에 들어간 것 같아요. 합수본도.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공전자 기록 위작 등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쉽게 말하면 전산 조작이에요. 합수본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선관위 실무자급 직원들이 조직적 범죄라는 겁니다.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전산 통계 수치를 임의로 수정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일보에서 저렇게 표현했는데 저거는 저렇게 표현하기보다도 선관위 실무자급 직원들이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한 사실, 잘못 입력한 게 아니고 바꾼 거예요. 900표를 잘못 봐서 1000표를 입력했다. 이럴 가능성은 없어요. 1000표인데 1000표로는 모자라니까 1200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런데 걸리고 난 다음에 원래대로 돌려놔야 되니까 오입력한 것을 수정했다. 어쨌든 지금 전산 조작으로 보고 수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본질이 뭐냐. 선관위 안에 있는 것들은 개나 소나 개표 결과를 나중에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숫자를 바꾼 다음에 투표지만 바꾸면은 부정선거 완성 1010조인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얘네들. 그래서 수사팀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서 통계 수치가 변경된 구체적인 경위와 관련자들의 지시 보고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죽어라 위쳐라는 일을 못 자르는 거예요. 여기 안에 거의 모든 정보들이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단서가 몇 주 전에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선관위 2층에 들어가면은 전산 운영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알고 보니까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 제가 이제 몇 주 전에 해설해 드린 적 있죠. 외부 직원들이 이 전산실에 왔다 갔다 하는데 출입증을 발급한 다음에 나간 다음에는 이 출입증을 폐기시켜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들어올 때 새로 뭐 발급해 주던 간에. 그런데 발급증을 폐기 처분하지 않아서 총 개수가 14개로 확인됐다. 그러니까 이미 갖고 나간 출입증을 갖고 막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관리가 안 돼요. 여기는 지금 보면은 이 선관위라는 존재 자체가 부정선거를 하게끔 그냥 문을 다 열어주는 조직이 되었고 이거를 기획 실행하는 조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 엄청난 파국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중요한 퍼즐 한 명이 아주 주도 면밀하게 들키지 않게 몰래 한 것도 아니고 직원들이라고 하잖아. 누군가가 들어가서 맘만 먹으면은 시원하게 바꿀 수 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러면은 실물투표지가 개수가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투표함을 바꿔치기 하거나 투표함에다가 새로운 투표지들을 집어넣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민주당이 지는 결과로 나올 것 같다. 그러면 바꿔 빨리 숫자. 그 다음에 모질란 거는 나중에 때려 쳐넣으면 되니까 투표함을 어디서 만든다? 중국에서 만든다. 다 났잖아요. 국정조사할 때. 설계는 한국에서 OEM 제작은 중국에서 저 투표함은 스티커 붙였다 떼도 티가 안 나고 자물쇠 같은 것도 시원하게 열고 그다음에 투명함을 갖다가 겉에다 씌우는데 뭐 장난합니까 지금 이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퍼즐링을 해봤을 때 부정선거가 윤곽에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방선거 직후에 나온 데이터 분석이죠. 쌍둥이 득표가 869건이다 전국적으로. 이 뭘 말하는 겁니까 이거? 급하게 숫자를 이리저리 돌리고 하다가 걸린 거예요 저것도. 그러면 잘 보세요. 미국 부정선거는 굉장히 다층적으로 다면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베네수엘라의 투개표 기계 조작, 중국의 유권자 정보 탈취, 가짜 투표용지 만들기, 국내에서 동원된 부정선거 그룹, 가짜 투표용지 집어넣기, 이런 어떤 세네 그룹이 함께 동원되어서 부정선거를 저지르는 거, 저는 우리나라도 비슷하다 보거든요. 중앙선관위 자체에서 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위조 신분증을 만들어서 어차피 본인 확인 오류율이 굉장히 높은데 기계가 중국인들 투표하는 거, 그 다음에 대리투표 어차피 검사를 잘 안 하니까 이런 것들이 마구마구 몰려서 한국의 부정선거가 실행되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또 하나 단서가 나온 게 뭐예요? 수의계약을 맺었는데 한틀 시스템즈, 미르 시스템즈, 우리나라 전자
개표기를 제공하는 이 두 업체, 그 다음에 본인 확인기를 제공하는 이 B사 모두 다 수의 계약으로 이때까지 오랫동안 선관위랑 계약을 맺었는데 핵심적인 정보들을 지금 수사기관과 국정원에 낸 적이 없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사저널이 굉장히 중요한 보도를 했습니다. 그죠? M사는 콩고, 이라크 등의 전자 투개표기를 수출하는 회사인데 특히 의혹이 제기된 적이 있고, 한트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때 국정원에서 보안 점검을 실시할 때에 전자개표기 해킹됐는지 안 됐는지 보게 소스코드 내놔라 했는데 내놓지 않고 인터넷에는 공개를 해놓은, 그러니까 하라는 거예요. 사전투표할 때 오류율이 높은 이 본인 확인기, 이것마저도 수의계약이다. 이 모든 것들이 부실이 아니고 부정을 가리키고 있는 핵심적인 증거다라고 저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파트가 뭐냐면은 미르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전자개표기만 만드는 데가 아니고 M사가 개발한 사전투표용지 출력 프린터 테스트용 프로그램도 제공해달라고 국정원이 3년 전에 요청했으나 기존 프린터는 테스트 프로그램이 없다라고 잡아뗐다가 나중에 거짓말인 게 드러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미르 시스템즈가 만드는 거는 전자개표기뿐만 아니라 사전투표용지 출력 프린터 테스트용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무슨 말이냐? 이것만 있으면 사전투표용지들을 아무나 다 찍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전투표용지를 어떻게 미리 만들 수 있겠는가? 도장도 보기 전이고 규격도 보기 전인데 사전에 다 유출되면 다 만들 수 있어요. 유출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국정원이 알아냈잖아. 해킹해서 들어가가지고 다 뽑아낼 수 있다고. 그러면 이제 부정선거를 실행하고 기획하고 뒷마무리까지 누가 하는지는 윤곽이 다 드러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전북에서 개표 중복 입력이 있었죠. 그죠? 3투표소의 개표 결과 900몇 개를 1투표소에다가 중복 입력해가지고 1투표소에 1100개 이상의 유권자의 선택이 증발한 적이 있습니다. 저런 것도 지금까지는 개표 5입력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저런 것도 굉장히 수상한 거죠. 여러 군데에 다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계속해서 수사를 하면 된다. 그럼 앞으로 뭐가 밝혀질 거냐?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합수본이든 뭐 검경이든 간에 이재명의 말 한마디면은 넙죽 엎드리는 것들인데 믿으면 안 돼요. 계속해서 올공의 열기를 폭발시키고 전국적인 재선거 집회를 계속해서 하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들이 수반이 되어야 그나마 정확하게 간다 말씀드리고, 이거는 이거의 영역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대형 뉴스가 어제 터졌는데 CCTV를 다시 확인해 보니까 투표로 기준으로 44명이 투표하지 못했다고 선관위가 기존에 파악을 했지만은 그 2배 이상의 투표를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과 관련된 뉴스가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럼 결과는 뭐예요? 재선거 빨리 해라. 뉴델리의 보도에 따르면은 더욱더 상세하게 이 전산 조작을 한 직원들이 어떠한 작당 모의를 했는지 밝혀졌습니다. 직원들이 내부 메신저를 통해서 오 입력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임의로 조정해서 숫자 맞추기를 하자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정황도 확보가 되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숫자를 어떤 식으로 조작을 할 건지에 대해서도 직원들끼리 담합을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 보면 핵심이 선관위는 사전투표, 본투표 당일 1시간 단위로 전국 투표소의 투표자 수를 집계해 투표율을 공개한다고 하는데 바로 이거죠. 예를 들어서 범죄를 저지르는 집단이 실시간으로 투표율을 보면서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숫자로 집계가 되고 있으면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라는 거, 이런 어떤 메커니즘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부정선거를 하려면 전산 조작을 해야 된다라고 많은 국민들과 전문가들이 주장을 했는데 그럴 때마다 선관위는 투개표 조작이 불가능하다라고 일관되게 잡아떼 왔습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내부에서 전산 조작이 가능하다라는 게 들통이 난 것이죠. 이 시점이 언제냐면은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 이후에 부정선거는 불가능하다라면서 선관위가 잡아떼던 장면입니다. 계엄령 선포 이후에 12.12 담화문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에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의 주장은 음모론으로 치부가 되었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제대로 된 증거도 채택해주지 않았습니다. 전산 시스템이 얼마나 망가졌는지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한번 옳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었고 선관위는 거짓말 집단이라는 것, 부정 집단의 몸통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 통계 조작을 한 것이 들통이 나자 연합뉴스에서는 6.3 선거 사태가 새 국면에 들어갔다라고 표현했는데 이거 새 국면이라는 표현은 정확한 표현입니다. 6.3 지방선거가 일어나고 많은 어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올공이 폭발하고 제도권에 관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특검을 하지 않고 시간 끌기 하고 이재명과 다른 이슈로 이걸로 덮으려 했었죠. 지금 이 선관위 내부에서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전산 조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6.3 지방선거 부정선거가 새 국면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그래서 장도연
장도혁 대표도 바로 이제 논평을 하면서 전산 조작이 드러났다. 현재까지 합수본이 밝힌 바에 따르면 시간대별 투표율 임의로 조작했다는 것이다. 시간대별 투표율. 그러니까 이번에 핵심은 이 수사기관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은 원래는 200표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2000표를 입력을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대에는 감소를 시켜서 투표율을 입력을 하거나 2000표를 나머지 투표소로 분산해서 개표를 이제 입력을 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핵심은 전산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장도혁 대표가 말하는 것처럼 선관위가 무엇을 할 수 있다? 단순 숫자 바꾸기 정도가 아니라 시간대별로 투표율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를 이번에 이것들이 보여준 거예요. 200표를 2000표로. 2000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숫자를 다른 투표소로 분산시키고 다른 시간대의 투표율을 임의로 0 또는 1로 조작했다 걸렸다는 거죠. 여기서 본질은 내부에서 전산 조작이 가능하다. 두 번째로는 시간대별로 투표율과 개표율을 변경 가능하다라는 게 주요 핵심입니다. 그동안 선관위는 전산 조작은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선거 통계 시스템에 대한 부실 의혹만 제기해도 음모론이라면서 온갖 공격을 퍼부었다. 민주당은 10년 징역까지 보내려고 했다. 하지만 전산 조작이 이렇게 쉽게 가능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숫자도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건 아닌가?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은 전산 조작 가능, 시간대별로 조작 가능, 다른 숫자들도 얼마든지 조작 가능, 투표함도 조작 가능, 투표지도 조작 가능.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전산 조작 부분을 통째로 새롭게 들여다봐야 된다.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마감을 하고 마무리를 할 것이 아니라 이 전산 조작 파트를 따로 떼서 새롭게 국정조사도 하고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된다. 국민특검에게 수사를 맡겨야 된다. 중앙선관위 서버를 비롯한 선거 통계 시스템 전반을 수사해야 되고 과거 선거의 통계 기록까지 모두 살펴봐야 된다. 정리하겠습니다. 장도혁 대표가 그저께 어떤 논쟁이 있었습니까? 국민의힘의 떨거지들은 수사 범위가 확정되지 않고도 야합을 해서 선관위 특검을 민주당 쪽으로 유리하게끔 합의를 했죠. 정점식. 그러나 장도혁 대표는 의총에서 수사 범위에 서버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제동을 걸었습니다. 장 대표가 이틀 만에 옳다는 게 드러난 거예요. 왜? 전산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서버를 보지 않고서는 수사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버를 비롯한 선거 통계 시스템 전반을 수사해야 된다. 심지어 과거 선거의 통계 기록까지 모두 살펴봐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도혁 대표의 주장처럼 지금 우리는 어영부영 물타기 선관위 특검에 동의할 수 없고 무조건 국민특검, 즉 민주당과 이재명에 유리하지 않은 특검을 우리는 통과시켜야 되고 수사 범위를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서버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장도혁 대표가 이제 며칠 뒤에 서울, 인천, 경기 이렇게 세 곳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선관위 소청을 직접 담당하고 변론을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생중계로 허락하라고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라고 하는데 선관위가 재선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남은 것은 국민혁명밖에 없다라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